못한 소리가 없네 진짜 이제. 자, 그러면 우리 4회차를 볼 건데, 자, 열어보시면요, 드디어 우리 삽입 유형이 나옵니다. 삽입 유형. 이 삽입 유형이 내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먼저 그때 순서 들어가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 삽입은 연결로 푼다, 단절로 푼다? 단절로 푼다 그랬지? 이게 단절로 풀어야 되는 글이에요. 자, 왜 그런지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로, 옛날에는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이걸 먼저 읽으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이 문장을 읽어보고 이 앞뒤로 올 내용이 뭔지를 네가 한번 추측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아니, 추측을 한 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앞에 나오는 얘기를 추측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거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이걸 읽는다고 해서 앞뒤 내용을 추측해서 내가 추측한 내용이 그대로 글에 있을 거라고 예측한, 그거는 굉장히 황당한 기대다. 보통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애초에 필자가 이 글을 처음 썼을 때 이걸 먼저 썼겠어? 제일 먼저 썼겠어? 이 문단의 시작이 어디예요? 더 롤이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은 원래 여기서부터 읽도록 쓰여진 글인 거예요. 얘를 먼저 읽는 게 사실은 오히려 이상한 거라니까. 하지만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출제자가 얘를 위에다 올려놨잖아. 그러니까 자꾸 얘를 먼저 읽고 싶어. 하지만 자, 한번 생각해보면 원래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문장을 먼저 썼다. 그래서 얘를 먼저 읽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이걸 먼저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뭘 찾아야 되냐면 글이 끊어진 지점을 찾아야 돼. 어딘가에 글이 단절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거기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보를 미리 읽잖아. 자연스럽게 내 머리는 그 단절된 구간을 채워버려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 정보가 그 자리에 녹아들기 때문에 단절이 안 보여. 내가 유일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절의 근거를 사실상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는 건 난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요거를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 여기에 뭐 연결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읽고 연결사가 없을 때는 그냥 뭐 읽지 마라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늘 강조하잖아. 풀이법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실전성은 떨어진다. 그치? 이런 경우 A인 경우엔 이렇게 풀고 B인 경우엔 이렇게 풀고 C인 경우엔 이렇게 풀면 실제 시험에서 그냥 다 뭉뚱그려서 보통 A의 방법으로 풀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만 연습을 하자는 거지. 이걸 먼저 읽지 않고 얘를 먼저 읽으면서 단절된 구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삽입 유형에서 단절은 대부분 대명사 단절이에요. 명사, 대명사 관계에 단절 관계가 있을 거야. 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대명사가 언급된 바가 없어.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대부분 그렇게 풀리거든. 그럼 요거 지금 2분 줄 테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1번만. 자, 이분이
지났습니다. 답을 골랐죠? 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글이야. 하지만 문제 푸는 건 엄청 쉬워. 단절을 찾기만 하면 되거든.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자.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 자, 잠이 진화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여전히 연구되고 있다. 하나의 가능성은 그럼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단절 없지 이거는. 가면 되는 거야. 하나의 가능성은 It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그 신진대사에 낮춰진 적응된 상태라는 것이다. 동물을 위한 언제?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당장 급한 행동이 없을 때 신진대사를 좀 낮춰놓는 것이 바로 잠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대충 해석이 되잖아. 이것은 사실로 보인다. For deeper states of an activity. 자,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이게 단절되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 this 있나요? 바로 위에 있지. 바로 위에 있단 말이야. 얘는 얘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이엔 단절의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로 보인다. 더 깊은 그런 비활동의 상태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거 겨울잠, 동면이라든지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and a high metabolic cost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자,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잠 있잖아, 잠은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신진대사를 낮추는 게 그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특히 어디서 사실로 보이냐면 극단적으로 신진대사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어. 그게 언제야? 그게 동면시 아니겠어, 동면? 그러니까 특히 이 경우에 이게 더 사실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단절의 근거는 없어. 같은 말 하는 거야, 계속.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 as well. 자, 그것은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for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s after dark. 자, 이 친구가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 밤에 잠을 자잖아? 잠을 자잖아? 얘가 밤에 잠을 자면 얘는 밤에 안 먹히겠죠. 그치? 밤에 돌아다니다 먹히는 위험한 순간을 애초에 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즉, 잠의 순기능인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단절의 근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마 4번을 고르는데, 저기 언디 아더랜드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얘가. 근데, 뒤에 읽어보면,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명백한 잠의 보편성. 그리고 관찰. 이거 동격 대시예요. 관찰인데 어떤 대시냐. Mammal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포유류들이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발전시켰다는 그러한 관찰. 뭐 하기 위해서?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적어도 뇌의 한쪽 측면에서는 잠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복잡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암시한다. 잠이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추가적으로 어떠한 vital services,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저기 on the other hand는 사실 얘랑 병렬인 거예요. 하나의 가능성은 이거야. 또 하나의 가능성은 쟤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단절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on the other hand에 있다고 무조건 거기다 삽입문을 넣는 건 아니거든. one possibility, 이거 그냥 another possibility예요. 이렇게 쓴 거야, 얘는. 아직까지 특별한 단절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데요. 자, 5번 문장을 읽어보면 바로 보인다. If sleep is universally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 나 대명사 조심하라 그랬지. 이러한 잠재적 비용이 지불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잠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잠은 진짜로 뭔가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글에서 지금 잠의 잠재적 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직전까지 잠자는 것은 vital services, 아주 이점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에 틀림없어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러한 잠재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잠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the implication may be that, 자, 뭐일 수 있다? It has important function,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 암시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잠의 비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5번에서 딱 글이 끊어지는 거지. 그럼 위에 문장을 보면 This is particularly true. 특히 사실이야. 왜냐하면 one aspect of sleep,
자, 그 잠의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decreased responsiveness, 낮아진 반응성이다. 환경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떨어진 반응성이 잠의 비용인 거예요. 그 잠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포유류들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바이털 서비스가 진짜 큰 이점이구나 라고 이 사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부분이 단절돼서 5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글입니다. 자, 글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저 디스 하나로 푸는 거야. 그치? 요걸로 풀 수 있죠. 이렇게. 요거 맞춘 사람 혹시 1번?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금부터 2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내가 어제 이거 14분 말고 15분을 줬거든? 우리도 15분을 드릴 테니까 15분 동안 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풀었던 문제보단 쉬울 겁니다. 방금 풀었던 게 3학년 문제거든, 사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2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지 않고 본문부터 읽으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체감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단절인 부분에 넣고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1번이나 2번이 정답이잖아요. 밑에 읽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2번부터 보자. 2번이 오늘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단절이 안 보이는 문제예요. 1번은 너무 어려웠고, 1번은 글 자체가 너무 어려운 글이었고, 사실 그건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고, 2, 3, 4, 5, 6번 문제 중에 2번이 가장 단절이 불확실합니다. 자, 그 말인 즉슨 3, 4, 5, 6번은 아주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그래 있었다. 항상 있었다. 자, 2번 보자.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s of the 1960, 1960년대에 있었던 모든 그 의학적 발전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다. 이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The patient's death. 심장 이식 받은 환자인가 보지, 그렇지? 단절 없어요. 그 사람의 죽음은 18일 후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did not weaken, 약화시키지 않았다. Spirits of those who welcomed a new era of medicine. 그 새로운 의학의 지평에 그걸 환영했던 사람들의 그런 열망, 그 사람들의 열기를 낮추지 않았다. 즉 18일 후에 환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근데 심장 이식은 좀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새로운 지평이었다는 거지. 다음 문장. The ability to perform heart transplants. 이어지죠. 그치? 심장 이식에 관한 얘기야.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뭐와 연결되어 있었냐면요. To the development of respirators. 인공호흡기예요. 인공호흡기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자.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심장을 꺼낸 다음에 새로운 심장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한 기능이 뭐야? 피를 뿜어주는 기능을 하지. 얘를 뽑는 순간 그럼 사람은 죽겠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외과 의사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내가 알기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 대동맥이랑 대정맥을 끊은 다음에 이걸 체외 순환기라고 하는데 거기다 연결을 해요. 그럼 얘가 심장 대신 이걸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심장이 뽑혀나가면 이걸 적출하면 폐도 기능을 안 한단 말이지. 심폐호흡기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즉 이러한 발전 덕분에 이제 심장 수술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이거는 그렇잖아. 기계 없이 심장을 어떻게 꺼내겠어요? 그럼 즉시 죽는데. 자, 어쨌든 which had been introduced to hospitals in 1950s. 인공호흡기에 대한 얘기네요. 인공호흡기는 could save many lives.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not all those whose hearts kept beating. 자, 여기 보면 얘가 명사잖아. 소유격 관계의 명사절이죠? 그 사람들의 심장이 kept beating. 즉, 심장이 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ever recovered,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회복했어?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 다른 중요한 기능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기능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심장은 이 인공호흡기 덕분에 수술을 해서 심장 수술을 했어.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위에 빵꾸가 나서 그게 알아서 메꿔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다른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뭐 그렇다 치고. The realization that such patients. 자, 그러한 환자. 그럼 그러한 환자? 그러한 환자? 그러한 환자? 명확하게 딱 특정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대충. 이러한 환자 얘기하는 것 같아. 확실진 않아. 물음표. 자, 그러한 환자가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그 이식을 위한 장기의 출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led to the setting up of Harvard Brain Death Committee. 뇌사위원회의 창립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심장이 멀쩡히 뛰고 있지만 다른 장기가 멀쩡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서 그냥 심장을 빼내도 되나 그러면? 너 심장만 작동하고 나머지 일 안 하니까 그냥 죽으세요. 심장 저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다 줄게요. 이렇게 가는 건 조금 윤리성 차원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사실 이 사이에 지금 빠진 개념이 있는 거야. 뇌사가 돼야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뇌사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절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이는 단절 중에 하나야.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끝까지 가야 됐을 거예요. 이 지점에서 단절이네 하고 집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사후적인 풀이에요. 일단 계속 가보자. 자, 그 다음에 and its recommendation that the absence of all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 should be a new criterion for death. 새로운 죽음의 정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점. The recommendation, the recommendation은 바로 앞에 이렇게 있잖아. 따라서 얘는 전혀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글은 1, 2, 3, 4, 5 중에 답이 될 만한 게 4번밖에 없으니까 4번에 넣고 풀어볼 수밖에 없는 글이에요. 다른 글들이랑 다르게 아주 명확한, 아주 명쾌한 단절의 근거가 4번이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이게 없어도 사실은, 진짜 사실은 such patients가 이런 환자들이에요라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거든, 사실. 그치?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사실은 있지는 않았다. 요런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걸 내가 2번에 보여줬어. 1번, 2번 딱 대립해가지고. 1번은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었죠. 완전한 단절의 근거가 있었어, 여기. This potential price라는 아주 강력한 단절의 근거가 있었고 2번은 사실 그 정도로 강력한 단절의 근거는 없었다. 일부러 대비하게 보여준 겁니다. 3번부터 이제 진짜 단절의 근거가 제대로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보자고. 자, risk often arises from uncertainty about how to approach a problem or situation. 위험은 발생한다.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자,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냐면요. How to approach a problem.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뭐 일단 그렇다 치자고. One way to avoid such risk. 자, 그러한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그러한 위험 바로 있으니까 이건 연결되지. is to contract with a party. 정당 아닙니다. 파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파티. 여기서. 그 생일 파티는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생일 파티랑 계약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 이게. 뭐겠어? 당사자야, 당사자. 그 파티가 사실 걔랑 어원이 같은 거긴 한데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당사자. 당자자라고 내가 지금 썼니, 설마? 내가 보기에 내가 어제 너무 과음을 했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어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어떤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당사자냐? Who is experienced and knows how to do it. 경험이 있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to minimize the financial risk.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손실? Associated with the capital cost of tooling and equipment. 도구, 장비죠. 이제 도구와 장비에 관련된 그 자본, 비용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 manufacturer might subcontract. 여기 subcontract는 sub 플러스 contract거든.
요건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 서브 컨트랙트는요, 하도급 계약을 얘기하는 거야.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이 뭐냐면, 괜찮아. 얘기해줄게. 자, 하도급은 이런 겁니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떠오르는 게 없다. 레미안 아파트를 삼성물산이 짓는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서초 레미안을 삼성물산이 지어요. 삼성물산이 이 아파트를 진짜 지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진짜 삼성물산에서 가서 이걸 지을까? 삼성물산에서 진짜 짓는 설비는요, 인천공항밖에 없어. 그 정도 되는 규모여야 얘네가 직접 짓는 거야. 아파트 하나 따위 이 사람들이 직접 짓지 않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삼성물산에서 A라는 중견 건설사, B라는 중견 건설사, C라는 중견 건설사한테 이 프로젝트를 쪼개가지고 주는 거예요. 너는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지어. 넌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지어. 너는 지하주차장 지어. 너는 지상의 설비 지어.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야. 외주를 주는 거죠, 일종의. 이걸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예요. 지네가 만들까? 아니거든. 얘네도 외주를 주겠지. 자, 지하주차장 일단 누구 있어? 페인트 칠하는 놈. 아니, 이거 그어야지. 선 그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주차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선을 보면서 주차를 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주차하는 곳이 곧 주차장이다. 이런 심리를 하는데. 자, 어쨌든 페인트 칠. 또 누구 있어? 소화기 설치해야지. 최근에 난리 났잖아. 청라에서. 이제 소화기 설치해야지. 그다음 또 지하주차장 뭐 필요하죠? 전등. 이런 걸 다 작은 회사에 하나하나 도급계약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서브컨트랙이에요. 제조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The production of the system's major components. 누구에게? To suppliers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 그러한 요소들과 친숙한 공급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가 삼성물산 사장이야. 내가 직접 가서 짓는 게 아니지. 다 도급계약 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최종 책임만 나한테 귀속하도록 하는 게 이렇게 짓는 거거든, 집을. 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 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냐 봐봐. 삼성물산이 예를 들어서 페인트 공사도 직접 해야 되고 소화기 공사도 해야 되고 전등 공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엄청나지 않겠어, 이걸 다 하는 게? 그치? 이것만 특화된 업체가 삼성물산이랑도 계약하고, 현대중공업이랑도 계약하고, 또 무슨 뭐 도로교통공사랑도 계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페인트 칠만 하는 게 얘네한테도 이득인 거잖아. 모든 회사가 굳이 페인트 칠하는 그 설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좋아. 여기까지는 잘 이어지고 있어. This relieves. 이것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몰랐으면 안 된다. Relieve A of B. 거꾸로 해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태용 씨, 네. Relieve A of B 무슨 뜻이야? A를? The manufacturer를 financial risk로부터 완화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거는 A를 B로부터 완화 또는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어? 오케이.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해석할 수 있어. 이것은 그 제조사를 financial risk,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왜? 삼성물산이 페인트 칠까지 다 해야 되면 얘네 투자금이 너무 커. 이거 못해, 이렇게 하면.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도급 계약을 통해서. Associated with the tooling and equipment to produce these components.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문장은 뭐예요? 하나의 큰 회사가 작은 회사들한테 도급을 주는 이 구체적 사례를 지금 이 뒤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은 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 걸 지금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야. Subcontracting work for the components puts the manufacturer in the position of relying on outsiders. 외부인들에게 의존하는 지위에 이 회사를 몰아넣는데.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보자고. 부담을 완화시킨다. 플러스죠. 근데
외부인들에 의존시키게 한다. 외부인들에게 의존하게 한다.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건 마이너스지. for example이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저거 단절인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넣어보면 however, 그러나 transfer of one kind of risk, transfer of one kind of risk는 하나의 위험에 대한 전환은 의미한다. inheriting another kind, 다른 위험의 초래를 의미한다. 왜? 이런 얘기예요. 삼성물산이 페인트 칠을 이 회사한테 외주를 줬어. 그러면 얘네는 재정적 부담은 완화한 게 맞아. 플러스가 있어요. 재정적 부담을 완화했어. 하지만 동시에 이 업체가 도산하면, 이 업체가 일을 안 하면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안 된다는 위험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거지. 이 플러스가 있지만 동시에 마이너스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for example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집어넣어서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거는? 괜찮았지? 맞춘 사람? 좋습니다. 자, 4번 보자. 3, 4번까지는 특별히 어렵지 않고 괜찮을 겁니다. Open international online access is understood using the metaphor flat earth. 자, 그 열려있는 국제적인 온라인 접근은, 즉 인터넷은 이런 뜻이, 인터넷은 어떻게 이해된다? 어떠한 비유를 사용해서, 납작한 지구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이해된다. 그것은 의미한다. 정보가 그 지구, as easily as, 원급 비교 표현이죠. 뭐뭐만큼이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한대. 원급 비교야. 자, 하키 퍽 뭔지 알아요? 이거 있잖아. 이거 곰으로 된 거. 퍽. 이게 seems to slide across an ice rink's flat surface. 아이스 링크의 그 납작한 평평한 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큼이나 쉽게 정보가 전 세계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두 개 원급 비교해서 이것만큼이나 얘가 쉬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이러한 프레임은 그러나 can be misleading. 이러한 프레임이 뭐야? 정보는 마치 하키 퍽과 같이 쉽게 움직인다는 그 프레임은 잘못되어 쓰일 수 있다.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이어서 especially if you extend the metaphor. As anyone who has crossed an ice rink can confirm. 단절의 근거가 있나요? 단절의 근거는 없지, 이거는. 그치? 자, 여러분 혹시 아이스링크 가봤나? 스케이트 타봤어요? 스케이트 타면 그 빙상장이 생각보다 고르지 않다는 거 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나? 이게 외관상 보기에는 반짝반짝해 보이잖아. 완전 광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그냥 납작하고 플랫한 그런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스케이트를 타보면 여기 어때? 덜그럭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날로 이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날로 이질하고 여기 쓰고 이러니까 여기 다 패이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덜그럭 거린단 말이지. 실제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게 엘레강스한 빙판인데 실제로 보면 덜구지가 따로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자, anyone who has crossed an ice rink can confirm. 그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듯이 just because the surface of the rink appears flat. 평평해 보인다고 보이는 것만으로 does not mean open, does not necessarily mean 의미하지 않는다. surface is smooth or even. 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평평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지. 보기에는 굉장히 평평한 얼음밭이지만 실제로 가서 스케이트를 타보면 덜그럭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such surfaces tend to be covered with wide array of dips and cracks. 이 얘기네. 그치? 실제로 보기보다는 스무스하지 않고요. 대신에 dip, crack, 범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혀 단절된 부분 없어요. That creates certain degree of pull or drag or friction on any objects moving across it. 좋아요. 자, 그들은 또한 영향을 준다. How smoothly or directly information. 갑자기 information? 갑자기? 빙상정 얘기다 갑자기 정보? 소재 전환이 일어났지?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이제 5번부터 볼 건데, 저 5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겁니다. 근데 좀 어이없게 풀려. 5번은요, 대명사로 단절 관계를 찾는 게 아니고,
글을 읽어서 단절을 찾아야 돼. 반대말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갑자기. 아니, 쉬워 보이잖아. 글이 짧잖아. 근데 실제로 어려운 글이었어요. 오답률 되게 높은 글이야. You're in a train, standing at a station next to another train. 기차에 타고 있어요. 바로 그려볼게. 내가 기차에 타고 있어. 여기. 난임이야, 이게. 그리고 이 열차는 다른 열차 옆에 서 있어. 다른 열차, 이게. Suddenly you seem to start moving. 너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you realize, 넌 인지한다.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네가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해.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탔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던 거야. 실제로 뭐였어요? It is the second train tha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이 친구가 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You think the other train has moved. 너는 다른 열차가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only to discover, 결국 발견하게 된다 that it is your own train that is moving. 아니, 안 움직였다며. 잘 보세요. 원래는 내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까고 보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였던 거야. 근데 갑자기 무슨 문장이 나왔냐면 야, 다른 차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 네 차가 움직이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된 진술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단절이에요. 여기가 단절이에요. 왜냐하면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상대적 움직임의 환상은 반대 방법,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즉,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과 다른 열차가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상황 항상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 두 개를 끊어내는 게 저 문장이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풀리지. 진짜 어이가 없지. 이런 거 틀리면 맞은 사람. 아, 그거 좋아요. 좋아. 아니 그래. 이건 그런 글이야. 아니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겠어, 당연히. 하지만 읽어보면 너무나 납득이 되죠. 두 개가 전혀 다른 사례였던 거예요. 하나는 내가 가만히 있고 이 차가 움직이는 거였고, 또 하나는 얘는 가만히 있고 내 차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였다는 거지. 아주 악랄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그럼 다 어디다 집어넣니, 이거? 5번에 넣었어요? 이걸 한번 해석해보자. 빠르게 해보자. 별 필기 안 해도 돼요. 자, it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pparent movement and real movement. 자, 이거는 외관상 보이는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기 어렵다. 이건 이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에서 모두 등장했던 얘기인 거지. 그렇지? 야, 내가 움직인지 네가 움직인지 난 몰라. 실제로 내가 움직이든 실제로 네가 움직이든 어차피 두 경우 모두 진짜 누가 움직이는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야. It's easy if your train starts with a jolt. 이 jolt가 뭐냐면 그 덜컹거리는 소리 있죠. 열차 출발할 때. 아니 그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 내 차가 움직이는 게 맞지. 얘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내 발밑에서 덜컹 소리가 났어. 그럼 누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가 움직이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쉽다는 거야. 근데 저게 없으면 어렵다는 거지. Of course, but not if your train moves very smoothly. 너의 열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면 당연히 너는 알 수 없을 거다. 알기 어려울 거다. When your train overtakes a slightly slower train. 자, 약간 더 느린 열차를 네 열차가 추월하면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도록? Your train is still and the other train is moving slowly backward.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열차 1 시속 240km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열차 2 내가 탔어 여기. 자, 260km로 가고 있어. 비행기야? 자, 어쨌든 가고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얘가 얘를 추월할 거 아니야, 결국.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열차를 봤을 때 이게 240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겠지. 상대 속도 20km로 보이죠. 실제로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20km로 후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는. 근데 이것도 전혀 단절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거야. 이 위에 문장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 알기 쉽겠지만 그게 없으면 어려울 거야. 심지어 추월을 하는 상황에서는 다음 열차가, 옆에 열차가 뒤로 움직이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 라는 이 전체는 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여긴 단절이 없었어. 굉장히 어이없게 단절은 사실 여기 있었다는 거지. 좀 너무했지, 이거는.
너무했나? 너무했지. 좀 너무했지, 문제가. 좋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한다. 요거는 연결사나 대명사로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글을 꼼꼼히 읽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6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우리. 네, 여러분 5번에서 멘탈을 너무 다 터트린 것 같으니까 6번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가자. 자, 6번도 어이없이 풀려요. 생각보다 쉬워. 봐봐, 진짜 쉬워, 이거는. 진짜 쉬운 건 아닌데 풀만해. 자, 물리학에서는 The principle of relativity requires that all equations describing the laws of physics. 자, 물리 규칙을 설명하는 모든 방정식이 뭘 가질 것을 요구해? Same form. 같은 형식을 가질 걸 요구해. Regardless of inertial frames of reference. 자, 몰라도 됩니다. 관성좌표계래. 뭔지 몰라.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관성좌표계 우리 어떻게 알아? 그게 뭔지. 자, 이건 이런 얘기예요. 봐봐. The formula should appear identical to any two observers. 두 관찰자, 그 어떠한 관찰자들 간에 두 명에게 모두 공식은 같게 보여야 돼. To the same observer in a different time and space.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을지라도 물리 규칙을 규정하는 법칙은 항상 동일해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에게 힘은 MA야. 근데 B라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MA의 제곱이야. 이게 물리 규칙이에요, 이러면? 이거 아니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물리규칙은 그 누가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공간에서 관찰하더라도 F는 MA여야 된다. 이게 물리규칙이라는 거지.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러므로 같은 일은 한순간에는 지루하게 한순간에는 흥미롭게 보일 수 있다. 이게 그러므로로 연결이 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같게 보여야 된다. 그러므로 한때는 지루하고 그러므로 한때는 흥미로울 수 있다? 반대말이지.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잖아, 이거는. 똑같은 현상을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위에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현상을 관찰해야 된다고 했어. 근데 밑에서는 어떤 순간에는 흥미없고 어떤 순간에는 흥미로운 그러한 관찰을 야기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1번을 앞뒤에 두고 이 두 개 문장이 충돌하는 거예요. 단절이야. 진짜라니까. 진짜 단절이야. 진짜야. 자, 보세요. Attitudes and values, however. 태도나 가치는 그러나 are subjective to begin with. 애초에 상대적이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they're easily altered. 그들은 쉽게 바뀐다. To fit our ever-changing circumstances and goals.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상황에 맞추도록 쉽게 바뀐다. 그러므로 한때는 지루해 보이고 한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단절이 일어났네. 괜찮아요? 안 괜찮지? 그치? 안 괜찮지? 괜찮아요. 이게 순서 삽입 푸는 법입니다. 요거 6번 맞춘 사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 더스라는 거를 한 번만 잘 꼼꼼히 생각해 봤으면 이게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 더스가 여기 있으려면 얘가 원인이고요. 얘가 결과여야 돼요. 관성좌표계 뭐처럼 어려운 말은 다 필요 없고 물리 법칙은 모두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한때는 심심하고 한때는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건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더스를 한 번만 생각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1번을 써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들이 못 쓰냐? 아니, 누가 답이 1번일 거라고 생각을 해. 누가 이걸 1번으로 쓰고. 아니, 보통 모르면 4번으로 찍잖아, 이거. 그치? 이게 그 외쳐 최고 오답률 문제였어요. 2학년 거. 얘도 마찬가지야. 5번, 6번은 최고 오답률 문제였는데 사실 해설을 듣고 나면 반박할 여지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끊어져 있단 말이야. 글이 저기. 그러니까 못 본 나를 탓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빈칸같이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되게 어이없게 내가 놓친 거야, 항상. 항상 순서 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이없이 놓친 그 단절의 근거가 내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안 놓쳐야 돼.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순서 2개 풀어보고 마무리하자. 요즘 컨디션 좋아지고. 오늘 컨디션 좋았어? 아까 컨디션 안 좋을 것 같다며.
네? 근데 어제 너무 불안해가지고 찍었어. 아, 그랬어. 자, 순서 7, 8번 해서 끝내보자고 이제. 우리 정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힘든 거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내신이야. 이제 너무 좋지? 자, 7번. The Forager's Secret of Success. Foragers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약간 참사예요, 이거는. 나와 있니? 그렇구나. 채집인들이에요, 채집인들. 자, 채집인들의 성공의 비밀은 which protected them from starvation and malnutrition. 그들을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한 그 성공의 비밀은 뭐였다? Their varied diet. 그들의 다양한 식단이었다. 농부들은 어떻게 먹는 경향성이 있었냐면요. 굉장히 제한되고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 지금 두 개 문장이 반대말이지. 라는 걸 잡았어야 돼. 반드시. 여기 채집. 여기 농부의 사례고요. 자, 두 개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를 꼭 아셨어야만 이 글이 풀립니다. 저거 두 개를 대충 비슷하게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얼버무리면 그렇게 대충 풀면 점수도 어떻게 나온다고? 대충 나온다 내가 얘기했지? 자, 다른 색을 써볼까? 농부야, 농부 여기는. 그럼 이거는 필자가 힌트를 준 거예요. 이건 A, B 비교하라는 글이야. contrast 구문이지. 농부들과 채집인을 비교해라 라는 글이 되는 겁니다. A. The peasant's ancient ancestor. peasant 이게 소작농이거든. 소작농의 옛날 조상들, 즉 수렵 채집인들은 그럼 A는 농부에 대한 글이에요? 채집인들에 대한 글이에요? 채집인이지. 여기 peasant가 있다고 해서 이걸 농부로 잡으면 안 된다. 얘는 얘야. 이 친구들은 채집인입니다. 자, 채집인들은 may have eaten, 먹었을지도 모른다. 베리와 그 버섯을 아침에, 그 다음에 점심에는 왜 달팽이를 먹는 거지? 달팽이와 과일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토끼 스테이크와 생양파를 왜 저런 걸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먹었다는 거잖아. 그치? Tomorrow's menu might have been completely different. 내일의 메뉴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This variety, 이러한 다양성은 확실하게 했다, 보장했다. The ancient foragers received all the necessary nutrients.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 이 글은 전적으로 누구에 대한 글이야? 전적으로 채집인에 대한 글이네요. 그럼 이거는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이어질 수 없겠지. 농부 얘기로 끝났잖아, 여기는. 그치, 주어진 문장이 농부였잖아. 이게 농부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긴 어렵겠다. 일단은 The typical peasant in traditional China. 자, 일반적인 소작농들은 중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침에도 밥을 먹었고요. 점심에도 밥을 먹었고 저녁에도 밥을 먹었어. 자, 그 다음에 운이 좋다면 그냥 기대할 수 있어. 똑같은 밥을 먹을 것을 다음 날에도. 결국 이 사람들은 밥만 먹었다라는 얘기지. 농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by contrast가 있어요. 이에 대비하여 ancient foragers regularly ate dozens of different foodstuff. 채집인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혹시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순서답을 OT 하면서 이런 얘기했지. 문단 안에 by contrast, however 들어가서 쪼갤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쪼갠 글이에요. 이 앞부분은 뭐였어? 앞부분은 농부, 뒷부분은 채집이야. 얘는 그러면 앞에 농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뒤에는 채집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by contrast를 사이에 두고 요 뒤에 채집이 되겠다. 뭘 확인해야 돼? 얘도 채집이 아닌지 확인해야겠지. 얘가 혹시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닌지. 두 가지 전화하는 거야, 자꾸. 자, especially in pre-modern times. 특히 근대에서 most of the calories feeding an agricultural population came from. 자, 어디예요? 농업이죠?
자, 농부들에게 이제 제공됐던 칼로리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From a single crop. 단일 작물로부터 왔다. Wheat, potatoes, or rice. That lacks some of the vitamins, minerals, and other nutritional materials humans need. 자, 이거 다 무슨 얘기야? 싹 다 농부에 대한 얘기지. 그럼 배열하면 어떻게 돼? 농부로 시작해서 by contrast 찾고 마지막에 채집으로 연결해 CBA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CBA. 맞은 사람 7번. 네, CBA예요, 이거는. 좋습니다. 자, 우리 8번으로 마무리해보자. 야, 씨바 누구야, 방금. 어떤 새끼야, 씨바. 야. 나 이러면 또 내가 한 요 말 부분만 딱 이제 이렇게 릴스 막 따가지고 이제 저격당하고 이런다고 저런 놈한테. 박태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갈고 박태영입니다. 자, 해보자. 8번. For years, business leaders and politicians have portrayed environmental protection jobs as mutually exclusive.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mutually exclusive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치? 얘를 알아야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거든. 자, 그럼 한번 쪼개보자고. mutually 무슨 뜻이죠? mutual. 이게 뭐 공통의 이런 뜻 아니야? exclusive는 exclude가 무슨 뜻이에요? 제외하다, 배제하다지. 그럼 mutually exclusive는 상호 배제적인 이란 뜻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니, 사실 당연한 것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당연하진 않아, 이거는. 상호 배제적인 이란 뜻이고요. 이건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선생님, 저는 그럼 상호 배제적이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자, 상호 배제적이라는 거는 A랑 B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A랑 B가 동시에 성립하는 걸 mutually inclusive라고 하는 거고, 상호 배제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가 올라가면 B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치 대체제 같은 기능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 보호와 직업, 일자리는 상호 배제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인 즉슨 이런 겁니다. 환경 보호의 가치를 여기에 중점을 두게 되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상호 배제적인 개념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A부터 가보자. Pollution control, protection of natural areas and endangered species, and limit on the use of renewable resources, they claim. 자, 그들은 주장한다. 이것들이 will choke, 질식시킬 거라고, the economy. 그 다음에 throw people out of work. 사람들을 그 일자리에서 잘라버릴 거라고 주장한다. 그럼 A의 주장은 환경보호와 일자리가 상호 배제적이라는 주장인가요? 환경 보호하면 어떻게 된대? 경제를 질식시킬 거래. 사람들에게서 직업을 빼앗아 갈 거래. 그럼 얘는 주어진 문장이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얘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쨌든 세모로 치고 넘어가자.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 봤겠지만 여기 however이 있죠? 뒤집히는 표현이 있습니다. Ecological economists dispute this claim. 자,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그럼 A 다음에 뭐가 와야 돼? A 다음에 반대말이 와야 돼. A 다음에는 환경보호와 일자리는 사실 상호배제적이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B 봅시다. Recycling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서 재활용은 makes more new jobs. 더 많은 직업을 만들어낸다. 뭐보다? Extracting raw materials. 이거는 extracting이 꺼내다 이런 뜻이거든. raw material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리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구리를 광산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 꺼내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사실 일자리 측면에서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환경 보호랑 일자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문장이랑은 단절입니다. 그렇죠? 주어진 문장은 환경보호의 가치를 추구하면 일자리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는 여기 연결될 수 없는 거야. 얘는 단절이지. 자, their studies show. 그들의 연구는 보여준다. that only 1.8
0.1% of all large-scale layoffs. layoff가 해고예요. 자, 미국에서 벌어진 대량 실직 사태의 0.1%만이 were due to 뭐 때문이었어? government regulation, 정부 규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0.1%만이 정부 규제 때문이래.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부 규제, 즉 환경과 환경 보호라는 가치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그건 사실 별로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얘에 대한 반박이지. 그럼 얘도 못 오겠죠. 그럼 처음으로 올 게 A밖에 안 될 거야. A가 온다. 그럼 이제 A, B, C냐, A, C, B냐를 가면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however가 있잖아. 그러나 환경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라고 해놓고 그들의 연구는 보여준다라고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은 더 많은 직업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가 안 돼. 그럼 이제 뭘 판단해? 그렇지. C 꼬리랑 B 머리가 연결되냐, B 꼬리랑 C 머리가 연결되냐 판단해가지고 단절 찾아서 연결하면 되는 거겠지. 우리 그러면 B, C를 먼저 해볼까? A, B, C? 솔직히 답이 아닌 거 알지만 A, B, C는 한번 해보자. B의 뒤통수랑 C의 머리가 연결되는지 해보자. 자,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자, 의미하지 않는데 recycled goods are more expensive. 더 비싸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뭐보다 이제 날 것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we're simply substituting labor in the recycling center for energy and huge machines used to extract new materials in remote places. 자, 우린 단순히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리사이클링 센터에 있는 노동력을, 그 다음에 거대한 기계를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연구는 보여준다. 연결이 될 리가 없잖아, 이게. 그치? 자,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B에서 C로 가는 이 단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갈 수가 없어. 얘가 끊어져. 그러면 정답은 A, C, B로 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토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나서 정답을 이제 A, C, B라고 쓰잖아. A, C, B라고 썼다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 A, B, C는 절대 안 돼요라는 설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마지막에 한 이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거 A, B, C도 되고 A, C, B도 되잖아.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 마지막까지 연결관계 검토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 C, B입니다. 우리 7, 8번 다 맞춘 사람 둘 다. 8번 맞춘 사람. 8번? 좋습니다. 자,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나? 아니면 할 말,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괜찮아요? 사사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직 카메라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자, 좋아요. 여기까지.